해당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 픽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라이브 정보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크로아티아 지난 19일 네이션스리그 리그 2 6라운드 포르투갈과의 홈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번 1차전에서 승리를 통해 준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고 있으며 조별 예선에서는 2승 2무 2패로 2위를 차지했고 마지막 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전 패배와 폴란드, 포르투갈과의 무승부라는 아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최근 7경기에서 단 1패만 기록했고 5경기에서 클린시트를 달성했습니다. 루카 모드리치는 3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중원에서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마테오 코바치치와 타타르 수치치가 함께 경기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전방에서는 이반 페리시치와 안드레이 크라마리치가 해결사 역할을 맡아야 하는 크로아티아입니다. 프랑스 지난 18일 네이션스리그 리그 A 6라운드 이탈리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3-1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다시 한번 강팀다운 경기력을 보여주려 하며 조별 예선에서는 4승 1무 1패로 이탈리아를 따돌리고 조 1위를 차지했고 원정 경기에서도 벨기에와 이탈리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2차례 이 매치 소집에서 제외된 후 이번에 복귀해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며 랑달 콜로무아니와 우스만 덴벨레, 미카엘 올리세가 함께 공격진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중원에서는 아드리앙 라비오가 중심을 잡아주며 좌측 풀백에서는 테오 에르난데스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크 매냥이 골문을 지키며 안정감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랑스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는 프랑스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크로아티아는 수비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경기에서 수비 조직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프랑스의 강한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크로아티아의 공격진이 결정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랑스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강팀을 상대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음바페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중원의 점유율 장악력도 강해 크로아티아의 수비 라인을 쉽게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덴마크 지난 19일 세르비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중원의 핵심인 호이비에르가 결정하면서 경기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에릭센이 여전히 중원을 조율하고 있으며 공격진에서도 호일룬과 올센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지만 체력적인 문제와 결정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비진 역시 베스터고르와 안데르센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 상대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며 측면 수비가 특히 취약한 약점을 보이고 있는 덴마크입니다. 포르투갈 지난 19일 크로아티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강력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고 폴란드전에서 5-1 승리를 거두며 강한 공격력을 입증했습니다. 호날두가 여전히 공격의 중심이지만 최근 레앙과 조타의 폼이 올라오면서 득점 루트가 다양해졌습니다. 중원에서는 실바, 페르난데스, 비티냐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며 강한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수비진도 디아스와 이나시오를 중심으로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세메도와 달롯의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세트피스에서의 득점 비율도 높은 만큼 경기 운영에서도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큰 포르투갈입니다. 초안 분석. 이 경기는 포르투갈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며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덴마크는 수비적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포르투갈의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호이비에르의 부재로 인해 중원 싸움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 전개 역시 원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포르투갈은 점유율을 장악하며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공략할 것이며 실바와 페르난데스의 조합은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측면에서는 레암과 조타가 덴마크의 측면 수비를 공략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며 포르투갈이 여유있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탈리아 지난 18일 네이션스리그 리그 A 6라운드 프랑스와의 홈경기에서 1-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여전히 선백 전술을 유지하면서 측면 공격 전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디마르코의 부상으로 인해 왼쪽 측면 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도지나 루게리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지만 독일의 빠른 전환 플레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는 바렐라와 프라테시가 중심을 잡으며 경기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며 공격진에서는 레테기, 키안, 라스파도리가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많아 전방 압박을 효과적으로 벗어나야 하며 대량 득점보다는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가능성이 큰 이탈리아입니다. 독일 지난 20일 네이션스리그 리그 A 6라운드 헝가리와의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나겔스만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 유연성이 증가했지만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 4승 2무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으며 보스니아전에서는 7-0 대승을 거두며 강한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베르츠, 비르츠, 테어슈테겐 등의 이탈로 인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키퍼 포지션도 불안하며 키미히가 풀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비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네, 무시알라, 아데 예미 등이 건재하며 빠른 역습이 여전히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 중반 이후 체력 저하로 인해 경기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탈리아의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독일입니다. 초안 분석 이탈리아는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 역습을 활용할 것이며 독일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핵심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공격적인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탈리아는 경기 운영면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탈리아가 경기 흐름을 조절하며 근소함 차이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덜란드 지난 20일 보스니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 학포와 말렌이 빠른 돌파를 시도하지만 마무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며 수비진은 반 다이크와 데 리우트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며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원에서는 더용이 빌드업을 맡고 있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으면 고립되는 경향이 있어 경기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페인과 같은 점유율 기반 팀을 상대로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워 보이는 네덜란드입니다. 스페인 지난 19일 스위스와의 홈경기에서 3-2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5연승을 기록하며 완벽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고 덴마크, 세르비아, 스위스를 상대로도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다득점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수비진인 르노르만과 쿠쿠렐라가 중심을 잡으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원에서는 페드리, 올모, 파비안 루이스가 조합을 이루며 강력한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면서 상대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모라타, 페란 토레스, 야말이 핵심이며 야말은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좋은 득점 감각을 보이고 있는 스페인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는 스페인이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네덜란드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덜란드는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스페인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공격진도 최근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스페인의 수비진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강한 점유율 기반의 경기 운영으로 네덜란드보다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스페인의 승리가 유력합니다.